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아는 것이 힘이다. 대충 뉴스의 재습고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을까? 월평공원 개발 찬반 의견 팽팽? 지난 월요일 대전시청 앞에서는 월평공원 개발과 관련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자면 서로 반대의 의견을 가진 두 집회는 동시에 열린 것이 아니라 반대 측 집회는 갈마동 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시민들이 꾸준히 1인 시위를 해왔었고 지난 10월 17일부터는 천막 농성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즉 반대 측 집회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을 때 갑자기 찬성 측 집회가 아주 잠깐 열렸었고 그런데 그 광경을 많은 언론들이 취재해 가서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 건설 반대 측 입장이며 평소 1인 시위와 천막 농성 그리고 찬성 집회가 있을 때 현장에 있었던 주민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어제 오전에 대전시청 앞에서는 동산초등학교 학부모회 주최로 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 기자회견은 아이들의 학습권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지속해서 살아갈 우리 마을의 생태 학습장을 지키려는 움직임이기도 하고 전체 대전 시민의 그 허파 역할을 하는 월평공원을 지속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학부모들의 그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기자회견으로 진행이 된 거였고요. 오후에 그 찬성 측 집회가 열렸는데 12개 경제단체로 구성된 건설협회가 포함된 그런 단체들의 집회였어요. 불과 20분만 진행이 됐고 굉장히 짧은 시간 집회를 하면서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전시에 협조하는 집회니까 얼른 빨리 자리 정돈을 해달라. 그런 얘기도 하는 거 보면 대전시가 이런 집회까지 뒤에서 사주하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조직된 그 분들이었고 이분들이 뭐 하는 집회인지 모르고 그냥 나오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천막에 있었는데 집회가 끝나고 오셔서 이런 집회인 줄 몰랐다. 그래서 월평공원에 아파트가 웬 말이냐 그러면서 저희 천막에 찾아오셔서 서명하고 가시고 이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사업에 찬성하는 분들의 모습은 굉장히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모여있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고 그리고 반대하는 의견은 매우 초라한 것처럼 이렇게 비춰져서 안타까웠는데요. 사실 이 사업에 반대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과 시민들은 올해 1월부터 계속해서 반대 운동들을 해왔고 지난주부터는 시청 앞에서 천막 농성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목요일에 시청 앞에서 아침 1인 시위를 진행한 지 100일이 된 행사도 진행을 했고요. 굉장히 많은 시민들, 저희가 만나는 대전의 많은 시민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대전시가 찬반의 의견이 팽팽하다 이런 식으로 비추기 위해서 이런 집회를 동원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언론도 이 사업의 찬반이 팽팽하다 그렇게 해서 찬성과 반대를 균형감 있게 보도하겠다는 그런 태도를 보이면서 저희가 촛불 집회할 때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촛불 집회를 하는 시민들과 태극기 집회를 하는 시민들이 숫자가 엄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걸 반반씩 보도하는 게 공정한 보도를 하는 것처럼 언론이 좀 그렇게 형식적인 균형감에 좀 묶여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받은 대전 시민의 서명과 대전 시민들의 여론을 볼 때 이 사업은 일부 건설업자들, 사업의 관계자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대전 시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6일 날 도시공원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꼭 좀 오셔서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 반대하는 대전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보시고 많이들 어제처럼 많이들 나오셔서 취재하시고 보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권선택 대전시장의 민선 6기 시정 슬로건 경청과 소통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아울러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팽팽함으로 편집한 우리 지역의 언론의 보도 행태도 아쉽습니다. 손바닥으로 아주 잠시 동안 하늘을 가릴 수 있을지 몰라도 고개를 잠시 돌리면 다시 하늘은 보입니다. 그리고 팔이 아파 손을 내리면 역시 다시 하늘은 보입니다. 오늘의 재석고르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녹색연합 홍보대사 김미화입니다. 여러분 지구를 지키는 방법 뭐라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지구를 내가 지킨다? 녹색연합에 여러분들 회원이 돼주시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거든요. 아름다운 지구인으로의 변신. 대전 충남 녹색연합 회원이 돼주십시오. 파이팅! 파이팅! 시민에서 회원으로! 시민에서 회원으로 시민에서 회원으로! 빅데이터로 완성한 가장 완벽한 수능 영단어 수빅복화. 수능 출제 횟수를 확실하게 보여드립니다. 관련 파생어를 완벽하게 정리했고요. 어려운 한자어에 대한 친절한 뜻풀이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부턴 수능에 꼭 나올 단어만 외워주세요. 아빠 책 이름이 뭐였지? 수빅복화. 아빠 책 좀 꼭 사주세요. 대한민국 교육이 파라다이스를 꿈꾼다. 송광진 소장의 광진 교육대. 대전교육연구소 성광진 소장이 분석하는 대전교육의 현안과 우리가 꿈꾸는 미래의 교육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지금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 주세요.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께 우리 지역의 소식을 전해주시는 고마운 분이시죠. 중도일보 임병헌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벌써 한 주가 지났는데 우리가 오랜만에 만납니다. 그 파일럿 프로그램 정 PD 엮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못 만났어요. 네, 잘 들었어요. 좋지 않으세요? 아침에 좀 덜. 좋기도 하고 또 어떤 제 방송 대신에 더 필요한 방송이 나갔던 거니까. 꼭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아무튼 기자님께서 이렇게 양보를 해주셔가지고 편성이 다른 방송들이 잘 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재수코 브리핑에서는 뭐 기자님도 이따가 다뤄주시겠지만 월평공원 관련한 이야기를 좀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이었죠. 시청 앞에서 찬성 측, 그러니까 월평공원을 개발해야 된다라는 찬성 측 입장의 집회가 열렸었고, 그리고 또 반대 측 집회도 있었고 뭐 그랬는데, 그게 이제 일제히 대전 지역의 언론들은 뭐 찬반이 팽팽하다 이런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더라고요. 뭐 어떤 가장 기본적인 어떤 사안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 방식이죠. 양측을 좀 동등하게 비교해 주는 것은. 그런데 우리가 왜 촛불 집회 할 때도 그랬지만은 촛불 집회하고 태극기 집회를 찬반 양측의 입장을 들어준다, 팽팽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았었나요? 그러니까 이게 5대5 뭐 6대4 정도면 몰라도 예를 들어서 이 반대측 월평공원 개발에 반대하는 그 지역 주민들과 시민들의 목소리는 그런 집회는 제가 알기로는 올 초부터 계속 있었고요. 1인 시위부터 해가지고 요즘에는 또 천막 농성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철야. 거기서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그런 목소리들에 대해서는 귀 안 기울이다가 이게 찬성 측 입장이 잠깐 집회 한 20분 정도 했다고 그래요. 갑자기 우르르 나타나갖고. 그렇지, 무슨 플래시몹도 아니고 20분간 우르르 하고 인터뷰하고 우르르 사라졌는데 그거를 갖다가 팽팽한 목소리라고 한다? 그거는 저는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하루에 뭐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제가 뭐 기자생활 하다 보면은 어떤 객관주의가 사실 언론의 가장 중요한 잣대처럼 여겨지긴 하거든요. 그런데 객관이라는 단어가 사실 어려운 단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수학이 0과 1로 표기된다면 뭐 어떤 가능하겠지만 우리 마음이라는 건 객관이라는 걸 알기 쉽진 않은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양측을 동시에 다뤄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어느 한쪽의 얘기도 전달을 충분히 해주지 않는다는 또 다른 의미도 있겠죠. 그리고 이 기사 그 방송 보도입니다. 방송 보도의 그림을 보니까 찬성 측 기사도 마찬가지. 찬성 측 얘기가 먼저 나오고 반대가 나중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쭉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냈던 쪽은 반대쪽이었는데 찬성 쪽 얘기가 먼저 이렇게 배치가 되고 또 방송 화면에서 찬성 측은 되게 막 좀 뭐랄까 조직적이고 좀 뭔가 세련되고 정장들 딱 입고 나타나셔가지고 줄 딱 맞춰서 이런데 반대쪽은 되게 좀 뭐랄까 불쌍해 보이는 몇 명 안 되고 좀 약간 이렇게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허접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가 좀 많이 연상되는 그림이었어요. 근데 그런 걸 통해서 또 우리가 그리고 브리핑 시간도 찬성 측에 좀 더 많이 할애됐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좀 언론의 기능이 우리가 며칠 전에 우리 공영방송 노조 위원장 두 분 이제 파업하신 분들 모시고 이제 여러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뭐 시민의 품으로 뭐 MBC와 KBS가 돌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런 부분들부터 좀 개선되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반대 목소리를 더 많이 보도해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반대 목소리가 쭉 이어왔었고 그분들의 얘기가 훨씬 더 많았는데 찬성 측은 얘기도 없었다가 갑자기 요 근래 들어가지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갑자기 이거를 막 대등하게 한다라는 거는 그건 객관성이 아니라 객관성으로 포장한 지극히 주관적인 그런 견해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 좀 안타까웠습니다. 네. 단신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리고 또 크게 포장하면서 거의 헤드라인으로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미디어가 언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봤을 때 요즘에 그 가수 슈퍼주니어인가요? 최시현 씨 반려견이 이제 한일관 대표를 이제 물어서 그분이 이제 안타깝게 사망하셨다는 그런 보도 이후에 굉장히 이제 반려견 주인들에 대한 극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우리 개는 안 물어요. 뭐 이런 얘기 하는 그런 몰상식한 태도를 많이 보인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가지고 막 쏟아지고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반려견을 키우지 않고 있고 개를 좀 무서워하거든요. 사실 잘 못 만지고 저도 좀 그렇기는 한데 그리고 일부 견주들의 그런 몰상식한 행동들도 있는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너무 지나치리만큼 또 너무 지속적으로 한 일주일 돼가는 것 같은데 계속 언론 보도가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의 이면에는 어떤 메시지가 있지 그런 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동안 뭐랄까 어떤 애견인들이 많이 늘어났죠, 정말로. 그런데 그에 대한 어떤 불만들을 또 상대적으로 좀 쌓여왔던 게 아닐까요? 어떤 같은 아파트 단지 살면서도 개소리가 좀 크다든지 짖는 소리가 아니면은 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데 엘리베이터에서 마주보게 되는 뭐 이런 상황에 불만을 사실 얘기는 못했죠, 그동안. 어떤 존중의 의미로. 근데 이렇게 애교 문화가 크게 아니면 뭐 빈번해지다 보니까 이런 사고도 발생하고 그때 이제 다시 같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어떤 시민들 불만도 같이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제기되는 그런 과정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그 견주들의 의식은 바뀌어야 되는 건 맞아요. 걔를 이제 무서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해를 무조건적으로 구해야 된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거는 맞는데 좀 너무 지나치리만큼 요즘에 보도가 집중되다 보니까 사실 그 반려동물을 통해서 좀 좋은 이미지를 갖는 정치인 중에 한 명이 문재인 대통령이잖아요. 그쵸. 청와대 찡찡이부터 해서 여러. 고향에 있던 강아지도 청와대로 가져가셨다는 보도도 있었죠. 네. 그래서 좀 약간은 그런 정치적 의도도 있지 않은가라는 저만의 좀 엉뚱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굉장히 어떤 독특한 아이디어. 아니, 너무 오랫동안 얘기를 하니까 이게 좀, 그래요. 네. 아무튼 언론은 굉장히 그 여론을 조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공적 영역입니다. 사적 영역이 절대로 아니고요. 우리 그 언론인들께서 사회의 그 다양한 목소리를 객관적으로 담아주심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안고 우리 지역 최고의 언론 중에 한 분인 임명환 기자님께 오늘의 첫 번째 뉴스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 대전 월평공원의 운명을 결정할 대전 도시공원위원회가 내일 열리는데요. 이를 앞두고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에 대한 찬반 단체의 세 대결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대전 상공회의소 등 12개의 경제단체로 구성된 대전 세종 충남 경제단체 협의회가 지난 23일 대전시청 앞에서 회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집회를 열었는데요. 도시공원 조성 특례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0년 7월로 다가온 일몰제는 먼 미래 일이 아니라며 민간 재원을 활용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같은 날 오전엔 같은 장소에서 대전 봉산초등학교 학부모회가 기자회견을 갖고 월평공원 아파트 개발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학부모회는 봉산초교 뒤부터 갈마도서관을 지나 월평 사이클 경기장 인근까지 아파트를 계획하고 있는데 통학로를 비롯해 녹지와 휴식 공간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시청 북문 앞에는 시민 환경단체 회원들이 천막을 짓고 철야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히 얘기하면은 민간 건설 업체들은 우리 사업하게 좀 해주쇼. 기업의 목적이 이제 돈을 벌기 위한 거니까 우리 사업하게 해주쇼라는 주장을 이렇게 이제 개발하자 뭐 일몰제 이런 핑계를 들어 얘기하는 것 같고 주민들 같은 경우는 내가 살고 있는 곳에 가만히 두쇼라는 쉽게 얘기하자면 그런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경제단체에서 집회를 열었던 거 현장에서는 뭐 사업을 좀 해달라 뭐 이런 얘기는 없었고 어떤 일몰제 말 그대로 공원이 해제되는 만개발 막기 위해서라도 민간 재원을 활용해서 일부 개발하고 30% 개발하고 70%를 공원을 보존하자 어떤 이런 원론적인 주장이었죠.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그 일몰제 사유지 뭐 사유재산 침해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아파트가 개발될 그 부지의 사유지 비율 같은 걸 따져봐야 되지 않겠어요?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청취자 여러분들이 좀 그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전이 이렇게 보면 갑천 친수구역 개발도 그렇고 주택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대규모 아파트들을 지어야 되는 한두 군데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전의 주택 공급난이 굉장히 심각하고 그래서 대전시에서는 주민들의 그런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렇게 녹지가 있고 물이 있는 곳에 좋은 주거를 많이 만들어내겠다라는 그런 것 같거든요. 그 패러다임 어떤 지역의 네. 어떤 문제를 아니면은 지역의 도시의 성장을 아파트 건설이나 대규모 건설 사업으로 이끌어가겠다는 그런 패러다임은 한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같아요.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1960년대에 사는 정책을 그대로 똑같이 하고 있는 것 같긴 하죠. 그러니까 웃음밖에 안 나와요. 그 지금 원도심 쪽에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얼마나 많이 밀려 있습니까? 그리고 현재 지금 갈마동 쪽에 살고 계신 주민분들의 불편도 그렇고 갈마동 도로 환경도 굉장히 안 좋은데 그리고 대전의 주택 보급률 같은 것도 생각해 봤을 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 월평공원 민간 특례 사업의 키를 쥐고 있는 게 도시공원위원회잖아요. 그동안은 이제 두 차례 재심의 결정을 내렸었고요. 이번에 3차 심의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내려질 것 같아서 경제단체든 아니면 시민환경단체든 주민들이든 목소리를 높이는 과정이 좀 더 이제 적극적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두 차례 공원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검토하면서 재심의 결정을 내렸었나요? 그 두 차례 열린 심의에서 시의 사업안 중 편의시설 설치를 줄이고 절약한 비용으로 부지를 더 매입해 산림공원 형태로 조성하는 방안이 위원회에서 제안이 됐는데요. 이게 그대로 수용돼 산림공원 방식으로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내용으로 세 번째 심의를 받는데요. 일부에서는 통과되리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2,700여 세대 아파트 개발 계획은 바뀐 게 없이 공원 이름만 바꾼 꼼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거 보면 저는 딱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 값은 더 비싸게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니까 공원이 더 많아지는 거니까. 요즘에는 그런 게 대세잖아요. 아파트를 좀 더 비싼 값으로 팔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 경제단체가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연 게 좀 뭐 안 어울립니다. 그렇죠? 원래 그런 거 잘 안 하셨던 분들이었잖아요. 뭐 그 집회 같은 거를 이렇게 익숙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사진을 보니까 강도묵 그 대전개발위원회 회장과 박희원 상공회의소장처럼 굵직한 지역 경제인들이 총 출동을 했더라고요. 그 공원을 지키냐 마냐 이런 문제에서
건설 기업 등을 운영하는 대표들이 집회를 여는 게 좀 맞는가? 그러니까 이게 좀 이해 당사자들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 그리고 또 뭐 정의당 쪽에서는 이게 관제 데모다 뭐 이런 비평도 나왔다고 하죠. 네. 당장 이제 대전 충남 세종 말 그대로 지역을 대표하는 12개 경제단체가 일제히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자 곧바로 이제 관제 데모라는 논란을 받았는데요. 정의당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서 이번 경제단체의 집회는 누구를 위해 마련된 것인가라며 관제 데모의 부활이라고 힐난했습니다. 이게 오늘만의 문제, 어제 오늘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오래 끌었던 이야기고요. 그 대전시장이신 권선택 시장님의 그 시정 철학이 경청과 소통이라고 늘 강조하셨었는데 점점 요즘엔 그 말씀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죠? 그 취임 초기에는 경청과 소통이란 말을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 말씀 잘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러한 어떤 어려운 결정, 어떤 행정적인 어려운 결정을 말해도 내리기가 쉽지 않으니까 시간을 좀 소요가 되긴 하는데 결과적으로 갑천 친수구역 때도 보면은 환경단체의 반발이 계속되다가 이제 경제단체들의 목소리가 나올 어떤 말 그대로 이제 시민들의 어떤 갈등이 불거지는 현상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모평공원에서도 마찬가지로 행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자인들, 시민이나 환경단체, 반대로 이제 경제단체, 뭐 이렇게 또 갈등이 이제 표출되는 상황까지 또 가는 게 그것도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양흥모 그 대전 충남 녹색연합 사무처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찬반이 팽팽하지 않고 반대가 월등히 많다라고 하면은 한번 여론조사를 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돈이 없어서 못한다. 그럼 대전시에다가 여론조사 하자고 요청을 해라. 그거를 압박을 해라. 그럼 공평한 거 아니냐 그거는. 그런 이제 주문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 여론조사 해보면 이게 팽팽은 뭐 얼마 전에 뭐 공론화위원회원 신고리 오르고 그 얘기도 있었지만은 좀 한번 그런 과정을 거치면은 경청과 소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런 주문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게 며칠 안 남았죠 이제 그 결론 나기까지. 그 저희 방송에 이제 출연하셨던 김동섭 그 대전광역시 의원이 이제 요 멤버이시기도 한데 뭐 나중에 결론 나온 다음에 저희가 한번 따로 연결해 갖고 뭐 과정 여쭤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다음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충남 서산의 한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관리비를 더 내더라도 현재 경비원 수를 줄이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소식인데요. 700여 세대가 입주한 이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주 경비원 감축의 건을 두고 찬반 주민투표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관리비 인상이 예상되니 경비원 수를 줄이자는 안건에 대해 찬성이 47명, 10.6%, 반대 386명, 87.3%로 압도적 차이로 부결됐고 경비원들의 안정적 근무 환경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이야, 이건 진짜 멋지네요. 네, 투표 참여 입주민 중 87%가 경비원 감축에 반대를 표시한 건데, 이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의사 표시를 한 것이자 또 관리비 몇천 원 때문에 사람을 줄이지는 말자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경비원들이 해고될까 걱정돼 투표 열기도 굉장히 뜨거웠었다면서요. 최저임금이 인상돼 세대당 한 5천 원 가량의 관리비를 증가가 예상돼 현재 8명인 경비원을 4명으로 감축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월 5천 원 아끼려 사람을 해고하고 싶지는 않다는 뜻을 주민투표로 드러낸 것인데요. 한 입주민은 5천 원 아끼려 해고하자는 주민투표가 시작됐다는 것만으로도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편지글을 쓰기도 했고요. 또 다른 주민은 내가 투표하지 않으면 경비원을 지킬 수 없다는 생각에 관리사무소를 찾아와 급히 투표하고 출근하는 이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야, 정말 이거는 이분들한테 박수를 이렇게 보내드리고 싶고요. 이게 바로 이웃이잖아요. 우리 따뜻한 이웃이고 우리 함께 공동체에 살아가는 이웃인데 뭐 얼마 전에 대전에서는 그런 아파트 관련 소식도 있었잖아요. 그 택배 기사분들이 그 아파트에 들어갈 때 그 통행료를 내야 된다라는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아파트 되게 부자 동네에 있는 아파트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뭐 이게 여긴 임대 아파트인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 제가 택배 기사분들한테 전화해서 좀 여쭤봤어요. 몇 분들한테. 그러니까 택배 기사님들이 이제 그
뭐 출입증 있죠, 택 있죠. 이거를 보증금을 내고 이제 사기는 산대요. 근데 이제 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또 별도로 통행료까지 이제 부과를 했다고 하니까 아무튼 이런 따뜻한 소식이 많이 좀 전해져야 그게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을 끼칠 텐데, 그쵸? 우리가 혀를 차는 뉴스 말고도 임병환 기자님의 그런 뉴스 선택에 탁월함을 느끼면서 제가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기자님. 네, 좋은 얘기 들으면 더 기분 좋아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주민들이 한 뜻을 모아가지고 이런 결정을 내리면은 뭐 관리사무소 입장에서도 뭐라고 말을 못하겠죠. 관리사무소는 사실 주민들의 그 일을 대행해주는 곳인데, 어떻게 보면 어떨 때는 관리사무소가 갑의 위치에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도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저도 아파트에 살아서 어떤 이런 주민투표 같은 걸 보면은 관리사무소나 위원회, 입주자 대표회, 입주자 대표회 뭐 이런 데서 의도하는 방향에서의 결론이 나오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주민들이 어떤 의견에 대해서 이건 아니냐라고 반대 목소리를 내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는 게 참 소중한 경험이면서 최근에도 지금 원자력 공론화위원회에서도 원자력 발전은 좀 필요하다, 건설은 계속 필요하다, 뭐 이런 결론을 내렸지만 그 과정이 그런 토론과 학습을 통해서 내린 결론이었잖아요. 또 다수가 고민해서 내린 결정이었는데, 그러한 다수의 고민과 그 결정을 따라가는 이런 문화가 굉장히 좀 신선하게 다가와요. 사실관계를 조금 조정해야 될 게, 그 신고리 오르코기 건설 재개를 위한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원자력 발전을 재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신고리 오르코기 그 발전소 건설은 이미 이제 시작됐으니까 그건 재개하되 앞으로는 원전에서 좀 벗어나서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게 그 입장이었고요. 그 공론화위원회 입장이었었고, 일단은 저는 그 신거리 오르코기 공론화위원회 같은 경우도 그 자유한국당이나 이제 그거를 그 건설 재개 입장에서는 답정너다, 니네 이거 반대 의견 미리 정해놓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처음에 비판을 했다가 막상 이제 그 찬성 의견으로 나오니까 사과해라, 응? 이것 때문에 돈 날렸다, 이렇게 입장을 바꾸는, 내가 그거 보면서 정말 아무리 정치권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하지만은 그렇구나라는 좀 답답함이 밀려왔었습니다. 공사 중단 기간에 1,000억? 공사 중단에 대한 비용을 날렸다, 이런 식의 접근도 있긴 하던데, 사실은 이렇게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 그게 그 소요 비용? 보다 더 가치 있는 양이. 그럼요. 갈등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비용들이,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더 크며, 그리고 이분들은 이거 한다고 했을 때는 답정너다 이렇게 비판했다가 결론이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나오니까 거봐라 말인지 말밥인지 잘 모르겠네요. 네, 다음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소식은 난파 간첩 소식인데요. 그것도 22년 전 충남 부여에 나타난 난파요원 이야기입니다. 언제적 간첩인지 모르겠네요. 너무 지난 얘기죠. 네. 부여의 북간첩 2명이 출몰해 부여경찰 2명이 희생된 게 1995년 10월 24일입니다. 바로 어제가 부여간첩 사건의 22주기인데요. 새삼스레 오래전 간첩 사건 이야기를 꺼낸 건 그 당시 간첩과 교전을 벌이다 순직한 2명의 경찰 자녀들이 이제 성인이 돼 사회 진출을 앞두고 있고요. 당시 현장에서 모든 과정을 지켜본 동료 경찰들은 동료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아직도 씻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나 당시 2명의 가장의 목숨을 앗아간 전직 간첩이자 지금 귀화한 김동식은 그에 대한 사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22년 전 하면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지만은 95년도라는 날짜를 연도를 보니까 제가 이제 그 20대 초반, 그러니까 이게 참 서글프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좀 생소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잘 듣지를 못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부여 간첩 사건이 이제 다른 분들도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어떤 사건이었죠? 그 사건은 간단한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1995년 10월 24일 김동식과 박광남이라는 북한 간첩이 부여 석성면 정각사라는 사찰에서 고정 간첩과 접선하려는 상황에 경찰과 교전이 벌어졌고, 간첩 박광남은 군에 의해 사살됐고 김동식은 현장에서 생포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여경찰 장진희 경사와 나성주 경사가 순직을 했는데요. 김동식과 박광남 이명은 5선을 타고 제주도에 미리국부 간 후
대전 유천동과 도마동 일대에 근거지를 마련했으며 조돌산 밑에 총기류를 숨기고 조돌산 정상에서 북과 교신하기도 했습니다. 부여의 한 사찰 스님이 고정 간첩인이 북으로 데려오라는 명령을 받고 해당 사찰을 향하던 중 이를 사전에 파악한 정부 요원과 1차 교전을 벌였습니다. 그 간첩이 실제로 와서 이런 활동을 했다는 건데 제일 안타까운 거는 그 경찰 두 분이 일단은 돌아가셨습니다. 거기에 총격전에서. 근데 임 기자님은 이 사건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그 22년 전 사건을 기억해갖고 다시 이렇게 끄집어내신다는 건. 이 당시에 임 기자님 몇 살이셨죠? 95년도면은? 제가 중학교 때였죠. 근데 그때 사건을 지금 다시 이제 끄집어내신 이유는 뭔가요? 네. 제가 2014년과 15년에 연속해서 취재를 했었는데 그때 저도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어떤 상당히 좀 그때 사건을 그때 한참 지난 후에 취재하면서도 상당히 가슴 아프게 느꼈는 것 같아요. 그 후로 매년 10월 이맘때쯤이면 부여 사건이 좀 불현듯 떠오르는데 이제 권총으로 무장한 간첩을 잡기 위해 출동한 부여 경찰 2명이 현장에서 희생이 됐거든요. 그 두 분의 자녀들은 이제 성인이 돼서 사회 진출을 곧 합니다. 그 제가 취재할 때만 해도 대학생이었고 경찰학과 다닌다는 이야기도 들었던 터라 이번 사건의 아버지를 잃고 그 아이들에 대한 연민이 많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 부여에는 당시 사건을 추모하는 경찰 추모탑이 있는데요. 그곳에 장진우 경사와 나성주 경사의 총동 흉상이 있습니다. 이곳에 자녀들이 매년 이맘때 국화꽃을 가져다 놓는다고 합니다. 이맘때 찾아간다면 만나서 인터뷰도 할 수 있지만 오히려 가늠할 수 없는 그런 고통에 더 막막함을 느낄 것 같아 감히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많이 이제 지났으니까 그런 먹먹함이 밀려오면서 동시에 그 아버지들의 그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고 계시는 분이 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이분들께 큰 위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니까요. 나중에 한번 기자님 한번 마음이 이제 계속 남아 있으시니까 다녀오시는 것도 저랑 한번 같이 가시던지요. 제가 운전해 드릴게요. 네. 네, 거기 총무탑은 몇 번 가는데 그 아이들을 만났을 때 사실 무슨 위로를 전달할 수 있을게요. 이제는 아이들이 아니죠. 네. 성인이 돼서 사회에 진출하는데 그러한 희생을 겪은 가족에 대한 우리가 도와줄 일은 무엇이 있을까 이런 부분은 계속 고민이 되죠. 근데 간첩 한 명은 이제 사살됐다고 했고 다른 한 명은 김동식이라는 사람은 이제 대한민국으로 귀화해가지고 방송 활동도 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당시 간첩 박광남은 부여 속성 사건 며칠 후 군에 의해서 사살됐는데요. 그 전에 김동식은 부여 경찰이 생포했습니다. 간첩 김동식은 생포 전 경찰과 총격을 벌이며 앞서 2명의 희생을 만들었는데요. 그는 생포 후 대한민국에 귀화해 아무도 나를 신고하지 않았다라는 간첩 활동에 대한 책을 출간을 했고요. 제가 이 책을 구매해서 한번 읽어봤는데요. 자신이 붙잡힌 부여 사건에 대한 기소를 하면서 자신이 쏜 총탄에 경찰 2명이 희생됐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지금도 간혹 방송에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사과가 없는 것 같아 저는 사실 좀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김동식 자신이 살아남았다는 이유로 북에 있는 가족은 모두 처형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어떻게 보면은 그 남북 분단이 만든 희생자일 수도 있지만은 그 본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희생당하신 분이 있다면 인간적으로나 도의적으로 봤을 때 그런 유가족들 찾아가서 사죄도 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좀 안타깝네요. 우리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사죄 사과가 없을까? 아마 그 한번 그 분위기 조성해 보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 마유미라는 그 여자 있었어요. 김현희라는 그 북한 공작원이라고 대한항공 그 카일기 폭파범 해갖고 그때 그 신이찌인가요? 신이찌 마유미 부녀 이렇게 둘이 이제 부녀로 해가지고 카일기를 폭파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때 이제 신이찌는 자살했고 음독 자살했고 마유미는 음독을 했는데 살려내서 이렇게 했다. 저도 이제 나도 이제 여자이고 싶다 이런 책을 그 김현희 씨가 냈었거든요. 저도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책을 읽고. 근데 그게 조작설이도 있었었고 한참 이제 그게 우리나라 안기부에서 조작한 거네 아니네 이런 얘기도 한참 떠들었던 것 같고. 근데 그분 마유미 그 김현희 씨는 굉장히 많은 사람을 이제 죽게 한 이제 밝혀진 바로는 장본인인데 사과 이런 것들 좀 대비가 돼가지고 브랜드 떠올랐습니다. 아무튼 이런 간첩 사건 이런 것들은 남북 분단이 만들어낸 그 우리 민족의 비극
중에 하나이니까 그런 원인이 빨리 좀 해결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평화 정착이 급선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희 다음 11월에 이제 방송 예정인 띠동갑내기 여행하기 IMTV의 대전과 전쟁 편입니다. 전쟁이 테마인데요.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들 했으니까 청취자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국정감사 기간이라 이번 달 장재한 기자의 요즘 원일 이슈가 이번 주 금요일에 방송 예정이거든요. 기자님 또 캄보디아로 떠나신다고 뭐 연수가 있으시다고 하셨으니까 잘 다녀오시고요. 그리고 기념품 잊지 마시고요. 기념품은 바나나 많은 거. 알겠습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 방송은 최소만 기자께서 대충 뉴스를 대신해 준다고 들었거든요. 네. 캄보디아 가 있는 사람 최소만 기자 해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편 때는 이제 11월부터 개편이니까 우리가 못 만나네요, 당분간 기자님.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좀 숙이 공부하는 어떤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고. 네네. 개편 이후에 살아남아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대충뉴스의 중도일보 임병환 기자였습니다. 내일은 우리 지역의 교육 현안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죠. 대전교육연구소 성광진 소장의 광진교육대가 여러분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내일도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ll be back.